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테크 전문 채널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요, 강남 입성의 마지막 기회, 광명역 대 강남입니다. 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볼 지역은요, 이 내곡이라는 곳입니다. 내곡은 일단 서초구에 속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반경이 약 한 8km 이렇게 좀 떨어져 보시면 잘 알고 계신 이제 판교 들어오고요. 이런 잠실 일부가 이렇게 좀 들어오고 강남권이 이제 다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과천권도 이제 당연히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제 반경 약 한 13km 이렇게 더 가보시면 이제 서울 쪽 전역하고요. 이런 여의도권, 영등포까지 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세요. 뭐 일단은 강남이기 때문에 지리적인 여건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같이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강남 3구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곳은 이제 내곡동에 위치해 있고요. 내곡동 위치가 이 정도 됩니다. 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강남 3구는 송파구가 이렇게 있죠. 송파구가 있고 그리고 왼쪽에 이제 강남구가 이렇게 좀 길게 좀 자리하고 있고요. 강남구보다 더 길게 서초구는 더 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더 길죠. 네, 이렇게 긴 거를 확인할 수 있으세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방배동 쪽 위쪽은 현재 시세가 이제 다 20억이 넘어가는 지역인데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 특히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우면동하고 그 아래쪽인 이 내곡동은 그린벨트가 좀 많이 있는 지역이라서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인프라가 좀 적고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인 저평가인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네이버 지도는 아니고요. 이제 구글 어스라는 거를 한번 캡처를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뭐 네이버 지도상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국가 정보 시설을 좀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쪽이 이제 내곡동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신분당선인 청계산 입구역이 이렇게 있고요. 이쪽이 이제 양재동 사거리 쪽입니다. 이 내곡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내곡동 주택 보금자리 지구가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불과 한 1km 정도 남짓 떨어져 보면, 이게 이제 옛 안기부라고도 부르는데요. 여기가 이제 국가정보원인 시설입니다. 국가시설이 바로 인접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한 마찬가지로 뭐 한 800m, 900m 정도 떨어져 보면, 헌인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쪽은 현재는 이제 가구거리이기도 한데, 향후에는 이쪽이 고급 주택 단지로 개발이 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개발 호재를 받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오른쪽은 이제 강남구 쪽, 이제 수서 쪽 가는 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지리적인 위치는 이렇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대부분의 지역이 이제 다 그린벨트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어떤 개발 여지들이 많은 지역이고요. 개발이 또 마찬가지로 된다라고 하면은요. 굉장한 어떤 시세 분출이 어떤 예상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어떤 구역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왼쪽 그림처럼 이 청계역 쪽 중심으로 하고 있는 단지이고요. 여기가 청계역이다라고 했을 때요. 보통 이제 5단지, 6단지, 7단지가 내곡동에서는 좀 역세권에 속하고요. 바로 위쪽에 있는 단지보다는 시세가 약간 높은 편입니다. 그렇고요. 반면에 이제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같은 경우에는요. 상대적으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산을 좀 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연 친화적이고요. 특히 1단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저도 이제 가봤지만 거의 리조트처럼 생겼어요. 거기가 산에다 둘러싸여, 청계산을 다 둘러싸고 있고요. 공기도 굉장히 맑고, 좋은 지역이고요. 거리상으로도 많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직선 거리는 한 1km가 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걸어가기에도 한적하기 때문에 괜찮다. 역의 접근성이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시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뭐 여러 시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서초 더샤포레라고 1단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 단지가 제가 봤을 때는 이 내곡동 중에서도 가장 저평가인 단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시세가 34평 기준으로 한 12억 중반 정도
후반 정도 형성되어 있고요. 전세 시세 같은 경우에 한 7억 정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갭이 지금 한 5억에서 6억 정도는 납니다. 갭이 좀 무겁긴 하지만 강남권에서 요 정도 갭이면 이제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는 축에 속하고요. 향후에 이제 어떤 그린벨트가 풀리고 인프라들이 계속 확충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쪽은 굉장히 저평가인 지역이고요. 왜냐하면 바로 인접한 강남권 같은 경우에 신축 아파트가 지금 평당 1억을 넘어서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1억 5천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고, 근데 여기는 이제 10억 중반대도 안 와요. 10억 초반대 가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금도 개발 호재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개발 호재들이 향후에 하나하나 실현이 되면 생각보다 큰 시세 차익이 날 수 있는 대표적인 저평가인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뭐 비교가 될 만한 곳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광명역하고 광명역 쪽에 있는 역세권 단지랑 시세가 거의 비슷해요. 뭐 우연인지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세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캡처를 좀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광명 역세권에 보시는 것처럼 이 자이라고 하던가 뭐 푸르지오, 서밋플레이스, 뭐 태영 이렇게 한 5개 정도의 주상복합이 있는데요. 대부분 시세는 다 같아요. 지금 이제 태영이 가장 비싼 축에 속하지만 뭐 어찌됐건 지금 대표적인 단지라고 할 수 있는 현재 입주가 완료된 광명역 서밋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12억 내외를 하고 있어요. 34평 기준으로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내곡동하고 시세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쪽 지역이 어떻게 보면 고평가이고 거품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내곡동이 굉장히 저평가인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쪽 지역을 좀 언급을 해봤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내곡동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내곡동에 여러 호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통에 대한 호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제2영곡 지하차로가 계획되어 있고요. 이 서남 IC에서부터 보통 현대차 사옥 앞에 양재도로 쪽 구룡사 앞이 이렇게 뚫리게 되는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어떤 교통체증이 좀 많은데요. 제2청계산로가 이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청계산 진입로가 좀 교통체증이 완화될 걸로 보여집니다.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은요. 그리고 이제 이쪽 같은 경우 양재 IC 쪽 부근에, 이제 파이시티라고 해서요, 화물 터미널이 개발이 되는 호재가 있습니다. 개발 규모는 10조 원이 넘고요. 보시는 것처럼 어떤 그 R&D 지원 복합 시설이 될 것이고요. 지상부는요, 그 쇼핑몰이라던가 문화시설, 회의 전시실, 사무실 등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이제 지하부 쪽은 최첨단 도시 물류센터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서울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자리이고요. 지하 6층부터 지상 35층 약 3개 동 면적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큰 호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불어서 뭐 잘 알고 계시는 신분당선 연장 계획이 있어요. 현재 이쪽이 이제 신분당선 청계산 입구다라고 하면은요, 1단계 연장은 신사역까지 연장이 되는 거고요. 2단계는 신사역을 넘어서 이제 용산까지 또 계획되고 있는 신분당선 연장 계획이 있고요. 이제 가장 큰 호재죠. 어떻게 보면은요. 그리고 또 호재가 있는데, 일단 양곡 도매시장 부지에도 약 5천억 규모의 R&D 센터가 좀 조성이 될 계획이에요. 뭐 현재도 어느 정도 좀 진행 중에 있고 진행이 완료된 것도 있는데요. 총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좀 나뉘어져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계획된 호재들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이 공급된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곡동이 이쪽 위치에 있으니까요. 굉장한 직주 근접으로서의 아주 큰 호재를 받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바로 아래가 이제 판교이기 때문에 이제 판교도 또 호재가 있잖아요. 아시는 것처럼요. 네. 판교도 보시는 것처럼 이런 제2, 제3 판교 테크노밸리의 어떤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요. 바로 한정거장 차이이기 때문에 바로 직접적인 호재를 받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판교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메인 아파트는 거의 뭐 10억 후반, 20억 가까이도 하고 있고요. 그 주변에 있는 판교역 메인 아파트도 아닌데도 지금 11억에서 12억 정도를 호가하고 있기 때문에요. 보시는 것처럼 상대적으로도 입지가 더 아래에 있는 이런 판교보다도 내곡동은 더 저평가인 지역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또 이제 뭐 도로에 대한 부분인데요. 뭐 아직은 없지만 이런 영동 1교부터 해서요. 이 내곡동 헌릉로를 지나서 이제 복정역까지 어떤 이런 뭐 구간에 정류소가 새로 생겨서 중앙 버스 차로가 좀 계획되어 있어 가지고요. 이런 교통 체계가 좀 개선이 되는 그런 뭐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요. 어떤 국립중앙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계속 말이 나오고 있어서요. 정확한 위치는 좀 내곡동 부지에 있고요. 이게 이제 들어선다라고 하면은 결국엔 이제 병원이, 좋은 병원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아주 큰 호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이런 아까 말씀드린 헌인마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인접한 곳에요. 이곳은 이제 고급 주택 마을로 개발이 될 계획이기 때문에요.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거의 한 몇십억대의 어떤 고급 주택 단지가 될 거기 때문에 인접한 내곡동뿐만 아니라 수서까지도 큰 호재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곡동은 여러 가지 호재들이 산재인 지역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